안녕하십니까. 금융상품에 의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3장 공부해야 되죠. 자, 3장의 내용은요. 3장은 뭐냐면 기타 금융상품입니다. 기타 금융상품. 일단은 3장의 경우에 이제 4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어떻게 되냐면 1절이 신탁상품입니다. 신탁상품이 되고요. 신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탁 상품에서 중요한 거 몇 개 이제 중간중간에 쭉쭉쭉쭉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상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화 예금 상품입니다. 세 번째, 뭐 달러 예금 같은 거죠. 달러 예금. 외화 예금. 예금 상품 같은 거 봐야 되고, 네 번째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많이 쓰시는데 신용카드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이 상품이 좀 가벼운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컨텐츠가 좀 복잡한 내용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으로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 상식이다. 이런 입장에서 라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죠. 자, 1절 신탁 상품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자, 신탁 상품이 신탁이 뭐냐? 신탁은 여러분들 이게 신탁은 한자로 이렇게 트러스트라고 영어로 돼 있지만 신탁은 이렇게 써요. 한자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을 신 이게 부탁한다 할 때 탁자입니다. 맡길 탁자 뭐 이렇게도 쓰고요. 그래서 이게 믿고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부탁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 신탁의 경우 신탁관계인이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고객이 여기 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기면 회사가 이걸 운용해 가지고 고객이 지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객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에게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회사가 다시 이렇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데 이때 요 고객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신탁관계에서는 고객을 뭐라 그러냐면 부탁을 하는 자 해서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그다음에 요게 뭐야? 회사는 돈을 받죠.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 운용을 하는데 요걸 이제 수탁자라고 그래요. 부탁을 받는 자, 수탁자.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냥 수익자. 중요한 건 신탁관계인은 기본적인 관계인이 셋이에요. 이거 확장하면 5이 되는데 둘 더 확장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3자가 기본 관계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때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이라고 하고 이때 돈을 맡기면서 고객이 일상적인 막 운용 지시를 하죠. 여기다 운용해, 여기다 운용해, 여기다 운용해 라고 지정을 하면 이걸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고 고객이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 운용 잘 모르겠어. 당신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요. 불특정 금전신탁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예요. 왜 그러냐면 불특정 금전신탁은 사실상 펀드하고 같은 거예요. 법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펀드나 마찬가지예요. 펀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건 판매 중지하고 있고요. 거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하나만 팔아요. 불특정 금전신탁 중에 딱 하나만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금신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금전신탁이 보통 이제 살아남은 상품이죠. 은행 상품 중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칠게라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보면 도움이 되죠. 신탁 상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법적 특성을 봐야 됩니다. 신탁 상품의 첫째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은 채무의 상계는 금지된다. 상계가 뭡니까? 상계. 줄 거 받을 거 서로 까는 걸 상계라고 그래요. 상계. 서로 상자. 계산한다 할 때 계자 해서 상계라고 하는데 상계 처리는 서로 깐다. 이게 속된 말로 퉁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계 안 돼요. 신탁에서는. 그다음에 둘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도 않는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이거 물상대위성이라고 뭐 사실은 법률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법적 특성, 특징 세 가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신탁의 정의 및 특징 나오죠. 신탁관계인 보세요. 신탁관계는 3면관계예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가 쭉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신탁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데 신탁관리인 보세요. 신탁관리인은 요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요때 법원이 대신 지정하는 게 신탁관리인이에요. 신탁관리인. 그 다음에 만약에 요때 수탁자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법원이 지정하면 요게 신탁재산관리인이에요. 신탁재산관리인.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다시 보세요. 신탁관리는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서 법원이 선임하는 자, 법원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해임됐을 경우에 수탁자를 대신하여 임시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예요. 이것도 법원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대신하는 건 신탁재산관리인, 수익자를 대신하는 건 신탁관리인입니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신탁재산의 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운용 원칙. 자, 첫 번째 줄 실적배당 원칙이다. 실적배당의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인 게 있는데 연금신탁만 예외예요. 옆에 보면 연금신탁과 같이 특별히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탁 상품은 원본 보존 의무가 없으며 운용 결과에 의한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실적배당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연금신탁만 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신탁 상품의 종류 및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금전신탁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연금신탁이 있는데 금전신탁 중에 연금신탁이 있는데 연금신탁은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연금신탁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금전신탁이며 신탁자금을 합동으로 운용한다. 이 중요하죠. 금전신탁이고 합동으로 운용한다. 그리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불특정 금전신탁이에요. 불특정 금전신탁에 속하고 시가평가한다. 시가평가 중요하다. 시가평가형 상품으로 예외적으로 원본 보존 및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는 신탁 상품이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이것도 체크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100% 범위 내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신탁은 기본적으로 위탁자, 수탁자가, 수익자가 동일한 자액신탁이다.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금신탁 가입 대상이 아니며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액신탁으로 가입은 안 돼요. 무조건 자액신탁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연금신탁은 금융기관 계약 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고객이 특정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세대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연금저축 계약 이전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중요한 키워드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거 있죠?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연금신탁의 명세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가입 대상은 거주자인 개인이면 다 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내다. 그 다음에 3번의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다. 4번의 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납입 기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서 수령 기간 10년 이상 연단위 수령 가능하다. 가끔 가다가 말이죠. 공부하시다가 이거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응?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자주 바뀌어요. 금융상품은.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금융상품이 자주 바뀝니다. 스펙이.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데 바뀌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는 교재로 위주로 하셔야 돼요. 껌뜻하면 바뀝니다. 금융상품. 연금신탁도 바뀌어요. 조건이.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할 때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그게 교정이 안 되고 책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뀐 게 있으니까 책의 내용이 틀렸으니까 공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책에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공부하실 때
책에 있으면 책이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틀린 대로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틀린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틀린 거를 시험에는 잘 안 냅니다. 안 내긴 안 내는데 일단은 책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책하고 실제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은 어차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책에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금융상품이 변해요. 지금 세금제도, 세액공제 뭐 이런 거 한도 이거 다 변해요.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담습니까, 책에? 그러니까 책에 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거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아마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책에 있는 거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고 책에 있는 내용이 현실에 있는 내용을 다 못 담는 건 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하세요. 그래서 특히 연금 수령 조건이니 뭐 최소 납입 기간이니 이런 거 요거 몇 년 동안 자주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만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만 하지 마세요.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수령 한도 뭐 쭉 보세요. 쭉 보시다가 7번에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 부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특정 금전 신탁 나옵니다. 불특정 금전 신탁으로 대표적인 상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특정 금전 신탁으로 대표적인 거 저기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연금 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금 신탁이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에요.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특정 금전 신탁인데 잘 안 팔려서 문제죠. 근데 특정 금전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의 명세 위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가입 자격, 뭐 신탁 기간, 신탁 한도 해서 7번까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별표해 놓고 묶어 놓고 한번 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재산 신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신탁에 대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금융상품이다. 연금 신탁이 가장 중요하다. 연금 신탁의 경우에 스펙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신탁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